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생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몇 살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둘째, 월급이 줄어도 5년을 더 다니면 총 얼마를 더 받는지 실제 계산. 셋째,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이유. 지금 55에서 65 사이에 계신 분이라면 이 3가지가 앞으로 노후 자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공식 수용했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2029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살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60살이 되어도 국민연금은 최대 65살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 5년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어요. 한 달에 생활비 150만 원만 잡아도 5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분들도 많아요. 이 돈을 퇴직금에서 빼면 노후 자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이 구멍이 메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정부지원금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챙겨가실 내용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 내 생년 기준으로 정년이 몇 살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 임금 조정 방식 2가지와 총소득 계산. 셋,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타이밍과 손해방지법. 넷,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내용과 신청 방법. 다섯,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5가지 모두 오늘 당장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59살 박정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박정수 씨는 26살에 전자부품 공장에 입사해 3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반장을 맡고 계시고 월급은 세전 기준 42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은 대출도 얼마 없어요. 언뜻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박정수 씨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내년이면 60살 법정 정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4살이에요. 딱 4년이 비는 거죠. 박정수 씨가 계산해봤더니 4년치 생활비, 건강보험료, 부인 병원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8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퇴직금에서 그만큼 빠지면 남는 노후 자금이 너무 적어져요. 그런데 지난달 뉴스에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식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박정수 씨는 바로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했어요. 아직 회사 방침이 안 나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회사 방침이 안 나왔다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정년 연장이 추진되는 걸까요? 배경을 먼저 짚어드려야 오해가 없으십니다. 첫 번째,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입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살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3년에서 1964년생은 62살부터 받으시고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3살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살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60에 퇴직하면 최대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습니다. 60살에 퇴직하면 앞으로 23년 이상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해요. 반면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경험이 충분한 분들이 법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두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 국제 기준입니다. 일본은 2021년에 공무원 정년을 65살로 올렸고 민간 기업에도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주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 독일은 67살, 미국은
법정 정년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정부의 정년 연장을 권고했고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여기서 오해 방지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건 전 국민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입법 추진 방향이 잡혔고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세부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은 확정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65세 정년 연장, 정부가 공식 추진 중입니다. 2029년 전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배경은 소득 공백, 초고령화, 국제 기준 세 가지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내 통장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태어난 해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965년생이라면 올해 또는 내년에 60살이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정년을 맞이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제도를 활용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969년생이라면 2029년에 60살이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법이 시행되면 정년이 61살이나 62살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0년생이라면 2030년에 60살이 됩니다. 그때는 정년이 62살에서 63살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197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살 정년이 완전히 적용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내 태어난 해를 적고 60살이 되는 연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 그 사이 빈 기간이 몇 년인지 적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내가 왜 지금 서둘러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늘어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원래 60살이 정년이었는데 63살로 늘어났다면 60살까지는 원래 월급 그대로 받고 61살부터 63살까지 3년 동안만 조정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기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추가로 다니는 기간의 임금이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었던 분이 늘어난 3년 동안 280만 원에서 320만 원을 받더라도 3년 동안 총 1억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60에 퇴직하면 그 3년 수입은 0이에요. 두 번째, 일정 나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57이나 58살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서 65살까지 이어지는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원래 60살까지 받을 월급의 일부가 미리 조정되는 셈이라 체감이 큰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에 판결을 내렸어요. 임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줄인 돈을 고용 연장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만 줄이고 아무 보상도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번에 연락하세요. 줄어든 월급만 보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간 총수입, 퇴직연금 추가 적립,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까지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60살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그 기업의 근로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즉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기업은 한 명당 매달 40만 원입니다.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니까 수도권은 한 명당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직접 쓰이는 돈이에요. 기업이 계속 고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데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사기 예방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서두르게 만들면 먼저 의심하세요.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전화 1350번을 통해서만 하세요.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지만 결국 내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최대 3년. 공식 경로 외에는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퇴직연금 방식이 확정급여형, 흔히 DB형이라고 하는 방식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중간 정산을 받아두면 높은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한 번 정리되고 이후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새로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전체 퇴직금이 재계산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지금 당장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전화해서 이 2가지를 물어보세요. 제 퇴직연금이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DB형이라면 임금 조정 전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명예퇴직 제안을 아무 계산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시점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위로금보다 5년 더 다니면서 받는 총급여, 퇴직연금 추가 적립,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번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법이 확정 안 됐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겁니다. 입법 방향은 이미 잡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55에서 60 사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법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퇴직연금 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재직 상태가 아니어서 적용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정년을 맞이하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년 연장법은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분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께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놓치시면 안 되는 기회가 있어요. 퇴직하신 뒤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면 정부에서 기업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다시 쓸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재고용에 우호적일 수 있어요. 퇴직하셨더라도 예전 회사에 연락해서 재고용 가능 여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직접 물어보기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1350번에 전화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새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나이 제한 없는 채용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실패 사례 하나 드릴게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62살 이상수 씨입니다. 이상수 씨는 2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으셨어요. 위로금 4천만 원을 제시받고 사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년이 2달 남았으니 어차피 곧 나올 텐데 4천만 원이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면서 이상수 씨는 후회가 크십니다. 2달을 버텼으면 재고용 대상이 되어 3년을 더 일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도 더 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성공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살 김영옥 씨입니다. 60살 정년이 되기 6개월 전에 회사 인사팀을 찾아가 퇴직연금이 DB형인 걸 확인하셨어요. 임금 조정 시작 전에 중간 정산을 신청하시고 회사의 재고용 의향도 먼저 밝히셨습니다. 회사도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재고용에 동의했고 김영옥 씨는 현재 61살에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미리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입니다. 오늘 내용 5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을 공식 추진합니다. 2029년 전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방향은 확정됐고 속도가 빠릅니다. 둘. 내 생년 기준으로 정년이 몇 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969년생은 2029년에 60살, 1979년 이후생은 65세 정년 완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월급이 줄더라도 5년 더 다니면 총소득은 60에 퇴직하는 것보다 1억 원 이상 많아집니다. 줄어든 월급만 보지 마시고 5년간 총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넷.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최대 3년. 이 지원이 내 일자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임금 조정 전 중간 정산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한 가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준비도 새로 해야 합니다. 60살에 끝나던 일이 65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불안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전화 한 통, 종이 한 장에 적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0대 후반이나 60살 전후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실제로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댓글에 정년이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아직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께 닿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본 영상은 정부 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부 대상 지급 사용 기준은 개인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